네, 주목할 사건을 판결로 알아보는 주파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조기자 출신의 김요한 법조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해서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송환 결정이 있었는데 정유라가 이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 유린, 고문 이런 게 우려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원이 결정하기로는 이제 송환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런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송환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재판인데 그 송환 요건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덴마크 법상으로도 이 돈 세탁 관련한 혐의가 범죄로 인정이 되면 최고 6년형이거든요. 그리고 문서 위조나 이런 것도 최고 2년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중하고 인권 유린이나 고문 같은 거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거는 받아들일 만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정유라 측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적어도 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문제는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또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면 사실은 최소한 수개월 이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때문에 조속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정유라 씨 측에서는 그냥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정유라가 정치적 망명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나왔었는데 일단 정유라 측 변호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절차에 정해져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예정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도 송환 결정이 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기자들이 확인을 하니까 변호인이 확인하기로는 이제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용 자체는 사실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덴마크 법원이 이번 판결과 함께 구치소에 다시 구금되게 했거든요. 정유라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구금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 당연한 조치입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났는데 신변을 확보하지 않고 풀어줬다가 혹시 다른 제3의 국가로 갔을 경우는 사실은 그 집행이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정유라 측에서는 전자발찌까지 얘기해서 내가 전자발찌도 하고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호소는 했던 모양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약속만으로는 그 어떤 신변의 그 안전이나 신변 확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특히 아이를 보게 해주면 귀국하겠다고 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검찰 측에서 타협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수사를 해봐야 이 사람이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텐데 수사도 하지 않고 일단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불구속해주겠다. 이것은 사실은 법치주의 원칙상 수사기관 입장에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해봤는데 정유라 씨가 이런 혐의점이 부족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 그러면 불구속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약속을 받고 한국으로 빨리 와라. 이런 협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아이를 만나게 해주면 귀국하겠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체포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쇼핑을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상관. 체포 당시에도 저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거물급 변호사를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선임을 하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바로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정말로 본인이 이제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한테 은밀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테니 뭐 불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타진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게 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어야 될 것이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여기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응하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에 이걸 아마 역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법치주의 그 원칙상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봐라,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도 엉터리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사실은 없는 얘기죠. 상황을 쭉 보면 어쨌거나 최순실이든 정유라든 엄청난 모성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정유라는 아이는 자주 만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당연한 조치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 구치소에서도 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일반인 면회 절차를 통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한 109일째 구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내가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변호사랑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구금 연장 결정을 계속 받아가면서 외국에서 구치소 생활을 할지 한국에 들어와서 빨리 수사를 받고 어찌됐든 형에 대해서 빨리 확정을 받을지 정유라 씨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과연 정유라의 독일 생활을 어땠는지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러한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선수는 20%, 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훈련보다 여가를 즐겼다는 정유라인데 학교에도 영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도 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요. 본인이 주장이 그런데요. 그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드러난 게 있어요. 메일을 주고받고 교수님들이 뭐 숙제를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리포트와 관련해서 뭐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게 물증으로 사실 공개된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아니라고 그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이제 말을 바꾸게 되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판단을 아마 한 것 같고요. 줄기차게 계속 나는 특혜를 받지 않았다, 모른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승자박인 셈이죠. 본인이 객관적인 물증에 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좋은 결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 엄마가 했다고 떠넘기는 전략은 아무래도 총괄되더라도 처벌을 피하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엄마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정유라 씨한테 최고의 전략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고의라고 해서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입학 비리가 있었고 학사 비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사실 정유라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그 엄마 입으로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당연히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했고 엄마가 모르게 했었고 우리 삼성 계약서도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는 못 보게 했었다. 그런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나는 정말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재반 사정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처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유라가 처음에 체포됐을 당시에 생각보다 유연하게 입을 술술 열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박원호라는 분이 계세요. 전 승마협회 이제 전무였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순실하고 정유라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을 이제 내밀하게 좀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지금 돌아오지 않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을 사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심으로 다 얘기를 한다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를 두고 그 성격을 핵폭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가능한 핵폭탄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유라 씨가. 지금까지는 유라 씨에 대한 위험 요소를 검찰 내부에서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최후의 소환을 하자는 것이 저는 검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작동이 됐다고 보고요. 네. 정유라가 귀국하면은 핵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낼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의 거짓말도 탄로가 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정유라 씨가 굉장히 영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범죄 혐의랑 관련이 없이 다른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거지만 예. 내가 이거를 얘기해주면서 진실을 얘기하고 반성하고 있고 뭔가 국정농단에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는 폭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약간 다른 측면으로서 좀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본인이 불구속 수사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이제 조력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영민하고 영리하다고 하더라도 법률가가 아니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얼마만큼 진술을 확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구속된 상태라면 네. 실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흘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큰 것이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유라가 송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정유라가 계속 인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인권 유린이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최순실 씨도 계속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는 부분을 들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예. 이제 임의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의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임의성이 없다라고 예.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을 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내가 협박을 받았고 그래서 임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면 예. 뭐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는 등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 적법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 강압과 협박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했다는 거가 어떻게라도 좀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열렸거든요. 오늘도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본인은 정작 수의를 고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마도 수위를 고집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중들한테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빨리 예. 선처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지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데 수위를 입고 우리나라 재벌 굴지의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네. 과거의 국정농단에 여러 가지 개입된 그 분노심이 그래도 지금은 벌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자 이런 어떤 동정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수위를 입겠다라고 했을 것인데 네. 아마도 측근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양복을 입으셔라. 왜냐하면 이게 또 국내 문제만 아니라 세계적인 언론에도 또 등장할 수 있는 사진이기 예. 때문에 양복을 입어라. 그렇게 조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황금 연휴 앞두고 모든 직장인들이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이재용 부회장은 황금 연휴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면서요. 네, 이거 무슨 뭐 뜻입니까? 그냥 글자로만 활자로만 보면 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색하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농담 섞어서 얘기를 예. 한 것 같은데 그 평일에만 일반 면회가 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되면 일반 면회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이렇게 구치소에서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건 차라리 그냥 평일이 낫다 연휴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 여러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적응을 좀 잘 해서 안에서 네. 좀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책도 이제 한 명이 그 보유할 수 있는 책이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매일 읽어가면서 이렇게 30권이 빠지지 않게 다른 책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예. 나름대로 좀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창과 방패 중에 누가 이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